자, 지금부터는 형집행법을 볼 텐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개관입니다. 자, 형식적 의미가 나와 있죠. 자, 형식적 의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공포 시행된 것을 말하는데, 이걸 줄여서 형 집행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 형집행법에는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목 그대로 형의 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처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 교정직 시험은 이 법을 모르고서는 합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가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치면 수백 개의 조문이 됩니다. 그것을 깡그리 외울 정도가 되었을 때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법률도 중요한 법률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성격을 보면 형집행법은요, 공법입니다. 공법이란 국가와 수용자 간의 공법적인 관계를 규율한다 하여 공법인 겁니다. 사법은 아니죠. 그리고 형집행법인데 형집행법 중에서도 행정법인데 이 사법법적인 색채가 좀 더 강해요. 사법법은 아니고 절차법이죠. 형집행법은 형집행 절차를 규정했다 하여 절차법에 속합니다. 자, 형집행법은 형사법인데 여기서 배분적 정의에 입각했다. 요거 읽어볼게요. 배분적 정의가 뭔가요? 배분적 정의란 개인차를 인정합니다. 개인차를 인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 중에는 초범도 있고 재범도 있고 빵제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10개 이상 찍은 사람들도 꽤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처우하나요? 초범, 재범, 누범, 상습범, 강간범, 연쇄살인범 똑같이 처우하나요? 처우를 달리할 수밖에 없죠. 고의범, 과실범, 그쵸? 다 처우가 다릅니다. 물품 지급도 차등이 돼요. 차등. 그쵸? 이런 것을 개인차를 인정한다고 하여 배분적 정의다. 또 합리적 차별은 허용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집행법은 배분적 정의에 입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집행법은 강행법이죠. 강제적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효과, 그러면 무슨 말이죠? 죄수자들은 그 법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것이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그것을 어기거나 규율 위반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률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 가보면 형집행법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실체법이다.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이죠. 틀렸습니다. 자, 기능 뭐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규범적 기능이다, 강제적 기능이다, 보장적 기능이다, 보호적 기능이다, 형제적 기능이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좀 볼 것은 보장적 기능인데 이 형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측면도 있다? 그쵸? 그 앞에서 여기 강제적으로 효과를 발생한다고 하여 국가 또는 교도관, 교도소 측을 위한다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 처우와 집행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 인해서 수용자를 위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을 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요구할 수 없다는 측면. 그래서 또 만약에 법에도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각종 청원, 진정, 그쵸? 정보공개 청구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수용자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적 성격을 띈다는 측면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보시고요. 시험과는 그다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집행법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부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우리 뭐 청원이라든지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또 뭐지 앞에 형집행법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봤는데요.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형집행법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목적을 봅니다. 제1조입니다. 자,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동그라미 1번, 수용자의 처와 권리 동그라미 2번, 교정시설의 운영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형집행법에 목적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빨간 펜 됩니다. 수형자 밑줄, 수용자 밑줄, 수형자와 수용자를 바꾸면 틀려요. 그 수형자, 수용자의 개념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교정교화의 대상,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하는 그 대상은 수용자가 아닌 수형자입니다. 그쵸? 수형자가 교정교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형자가 사회복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죄가 없으면 무죄로 풀려나옵니다. 풀려나오기 때문에 모든 수용자가 아니라 수형자, 기결수죠. 기결수만 교정교화 대상이고 사회복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면 틀리다 했기 때문에 색깔을 칠합니다. 그리고 처우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모든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권리 또 모든 수용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이 형집행법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순회 점검 공무원 순검이 이제 파견된다 했습니다. 됐고요. 자, 용어 정의를 갑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자, 수용자는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온 자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결수도 있고요. 그게 수용자입니다. 미결수도 있고요. 사형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라겠죠, 등. 그 외에도 수용자, 미결수, 사형수 외에도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용된 자들이 꽤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박스 나와 있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치, 그리고 감치명령 받은 자 있어요. 일시 수용자도 있고요. 피보호 감호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냥 눈팅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들도 포함된다. 이런 자들이 다 뭐다? 수용자다, 수용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수형자는 누굴까? 기결수라니까. 사람이 밑줄 그시고 기결수. 그래서 자, 징역금고 구류죠. 징역금고 구류를 받아 확정된 자입니다. 그렇죠? 자, 밑줄 그시고 확정된 자가 바로 누구야? 기결수지. 징역금고 구류는 뭡니까? 자유를 박탈했다 하여 적습니다. 자유형입니다. 즉 자유형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수용한 사람, 그 사람이 기결수입니다. 자, 그리고 벌금 과료죠. 벌금 과료는 재산형인데 그걸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몸으로 떼우는 겁니다. 이 벌금 과료가 재산형인데 이거를 미납하다 보니 몸으로 떼운다. 노역장 유치를 이 명령을 받아서 노역장에 수용됩니다. 교동시설에 수용됩니다. 수용됩니다. 이들을 위한 깜빵이 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징역금고 구류받은 자 바로 옆방입니다. 옆방. 홍보는 안 시켜요. 홍보는 안 시키고 바로 옆방 거실에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역장 유치 명령도 자유 박탈되는, 어차피 구금되는 거니까요. 자유 박탈되는 형과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형이란 성질이 이렇게 자유형의 성질로 바뀌죠. 이것을 뒤에서 배울 텐데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형이 바뀌었다고 하여 환형, 바뀔 환자입니다. 형벌이 바뀌는 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벌금 미납자 등이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환형 처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깡그리 합쳐가지고 수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형법을 안 배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필기할게요. 이것은 형사 정책 시간에 나오는데
형사 정책을 안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교정학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필기 좀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우리 형법에는요, 형벌의 종류를 9가지를 두고 있어요. 종류도 많아요. 먼저 사형이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징역이 있죠. 이 징역에는 유기,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징역, 유기징역 적지 마시고. 그 다음 금고도 있죠. 이 금고도 무기금고, 유기금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격상실이 있고 자격정지가 있어요. 그 다음 벌금 있죠. 구류, 과료, 몰수. 그러면 9가지 맞죠? 9가지 맞아요. 요 순서대로입니다. 요 순서대로 형벌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제일 큰 형벌이고, 그 다음이 징역, 그 다음이 금고, 상실정지, 벌구, 과몰, 이렇게 과료입니다. 과료. 이렇게 형벌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데, 사형은 생명을 박탈한다 하여 생명형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징역 금고 있죠. 그리고 요 구류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는 자유를 박탈한다 하여 이것을 자유형이라 부릅니다. 자, 또 요 자격 상실 정지 있죠? 요 두 가지는 명예를 박탈한다 하여 명예형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벌금 있죠? 벌금은 돈이잖아요, 돈. 과료하고 몰수도 돈이잖아요. 돈을 뺏긴다고 하여, 돈을 박탈당한다 하여 이것을 재산형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형벌에는 4가지 종류의 형벌의 종류가 있다.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수형자일 때 징역금과 구류는 자유형이고요. 벌금 구류는 재산형인데 벌금을 못 내다 보니 이것이 노역장 유치명령을 당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확정됐기 때문에요.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자라 부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결수입니다. 자,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말하죠. 그래서 체포되거나 영장 집행을 받아서 수용된 자로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미결수라 합니다. 미결수는 따로 배웁니다. 사형 확정주, 사형수라 부르죠. 사형수도 따로 배웁니다. 우리 목차를 보시면 미결수, 기결수, 미결수, 사형수 다 나와 있어. 저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사형수는요, 사형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확정이라 했기 때문에 기결수 아니냐 라고 하는 건데, 기결이 되려면요, 형 집행장에 끌려가서 목을 달아야 돼. 그래서 생명을 끊어버려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시체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형 집행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를 뭐라 부르냐면, 비록 형이 확정되긴 되었지만 집행은 되지 않은 사람이죠. 여기는 집행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징역금고 구류나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수용되어서 지금 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집행당하고 있지만 사형수는 집행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형수를 뭐라 부르냐면 제3의 신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제3의 신분. 우리나라에 사형수가 몇 명 있을까요? 한 6, 70명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서 모르지만 중간에 생사를 달리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쵸? 노환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사형 확정받아 들어온 자들이 뉴스에는 지금 거의 없대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옛날처럼 사형을 많이 안 때리는 것 같던데. 그쵸? 어쨌든 한 6, 70명 됩니다. 그 정도 지금 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자, 됐고. 자, 됐어요. 자, 기출문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자, 수용자에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포함되죠? 자, 영장 없이 긴급 체포된 사람도
미결수에 포함된다. 올라가 볼게요. 미결수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쵸? 미결수 체포. 이 체포에는 뭐가 속해요? 체포에는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법 체포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체포된 자도 미결수에 포함됩니다. 감치명령 받은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죠? 박스 안에 포함됩니다. 틀렸습니다. 가석방자는 포함될까? 가석방자는 자는 출소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빵이 없어요. 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용자가 아닌 거죠. 틀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